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부분 봉쇄령을 내리는 등 앞다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전면 봉쇄령에 대한 우려가 커진 독일에서는 다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등 불안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겨울 리포터가 유럽 상황 전해드립니다.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차량을 파손하는 이탈리아 시민들. 매일 수만 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린 야간 통행 금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처음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은 스페인에서도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봄보다 확진자 수가 6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다시 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면 봉쇄가 재현될 우려에 유럽 시민들은 불안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Sí, yo creo que la gente también necesita salir, todos somos humanos, ¿no? Y necesitamos relacionarnos y aunque los bares estén cerrados, pues mira, la alternativa es o pasear o ir a casa de alguien. 최근 독일 SNS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는 유럽 시민이 느끼는 걱정을 잘 보여줍니다. 대량으로 휴지를 사재기 하려던 손님에게 벌어지는 익살스러운 상황. 사재기를 예방하자며 만든 캠페인 영상인데 업로드 11일 만에 조회수 10만 회가 넘을 만큼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재봉쇄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사재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just bought toilet papers and pasta. People are buying in panic, so I thought maybe I'll have some stock. 경제 침체와 여론 악화를 우려한 독일 정부는 최대한 재봉쇄를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을 경우 2차 봉쇄도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Ich glaube, es kann sein, weil es steigen sich immer die Corona-Fälle. 식당과 술집, 학교 등 일부 봉쇄령이 내려진 데 이어 지난 봄처럼 독일 전역에 이동 제한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이달 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프랑스는 하루 수만 명씩 무더기 확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급속한 확산세를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인 사회 역시 일상생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프랑스 소식은 강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고 1일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 수도권 병원 중환자실 입원자 중 약 70%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의료 체계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Et avoir échangé aussi avec tous nos partenaires européens et peser le pour et le contre, j'ai décidé qu'il fallait retrouver, à partir de vendredi, le confinement qui a stoppé le virus. Dans une situation très difficile, voire critique. Il y a probablement plus de 50 000 cas par jour. On estime au niveau du conseil scientifique qu'on est plutôt autour de 100 000 cas par jour. 2차 확산이 진행되면서 예정됐던 행사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입양인 가족 8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던 이 한국어 캠프는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에 따라 5가족만 참석했습니다. 캠프에 참석하지 못한 입양인 가족들은 아쉬운 대로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장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참가를 포기한 경우도 여럿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업을 받는 체제를 좀 더 연구해. 또박또박 한글로 써보는 내 이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양 동포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캠프에 참가한 이유입니다. Alors j'ai décidé de participer au camp parce qu'en fait j'ai rencontré ma famille biologique il y a 2 ans et j'ai très envie d'apprendre très rapidement le coréen pour pouvoir échanger plus facilement avec eux. J'ai très aimé de faire des activités coréennes car en fait déjà mon père il a réussi à faire le drapeau coréen. 끝모를 재확산으로 프랑스가 코로나19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입양 동포들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모국을 왕래하는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Pour cette année, ce sera encore trop tôt. Peut-être il faut attendre 2022, 2023 pour aller là-bas.
En fait, on espère pouvoir y retourner dès que possible, en fait, en famille, pour continuer à découvrir, en fait, pas forcément que Séoul, mais... Cet été, on devait y retourner, mais on n'a pas pu y retourner, donc voilà. Donc on espère que le Covid, avec le Covid, on peut quand même y retourner bientôt. 프랑스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8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선 사전투표장에는 수많은 유권자가 몰리는 등 열기가 고조됐는데요. 한인 사회도 투표장에 가기 힘든 동포를 위한 봉사단을 운영하며 한인 유권자 권리 행사를 돕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미향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악화하는 미국. 특히 중서부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텍사스주에선 의료 대란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누적 사망자 수가 30만 명이 넘을 거란 예측도 나오는 심각한 상황.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린 미 대선에 그동안 투표하지 않던 무관심층과 감염 우려로 미리 투표하려는 유권자가 몰리면서 사전투표 열풍이 고조됐습니다. 4년 전 대선 때보다 3배 넘는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은 가운데 우리 한인 사회도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낀 노인 2-3명이 인솔자를 따라 함께 사전투표소로 이동합니다. 그동안 언어 문제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투표소를 찾지 못했던 한인 노인들. 휴스턴 한인사회가 마련한 투표 도우미 활동 덕분에 생애 첫 대선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를 하니까 마음에 힘을 덜어놓은 것 같아요. 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 못했다는 것이 참 부끄러워. 아주 좋았어요. 옛날에는 투표 안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복잡하니까,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와서 이렇게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쉬우니까 이제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하죠. 3년 전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시작된 선거 도우미 봉사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진행이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꼭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빗발치면서 철저한 방역을 조건으로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어른 할머니들이 투표하러 가야지 언제 투표하러 갈 거냐 해서 안 할 수 없게 되어서.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주권을 행사한 동포 노인들. 어려운 시기에 함께한 투표인 만큼 이 한 표가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YTN 월드 안미향입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내 감염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멜버른에서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110여일 만에 외출 금지령이 해제되는 등 봉쇄령이 완화됐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비대면 행사를 하는 등 각종 노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현지 상황을 윤영철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110일 넘게 고강도 봉쇄령이 이어진 호주 빅토리아주. 넉 달 만에 처음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하자 멜버른에 내려졌던 외출 금지령이 해제됐습니다. 실내 입장객이 10명으로 제한됐지만 음식점, 카페, 술집 영업도 가능해지는 등 봉쇄 조치도 완화됐습니다. 아직 집 반경 25km 이동 제한과 운동시설에 내려진 제한 조치는 남아있지만 다음 달 초 해제될 전망입니다. I feel very happy about it. We love the city life, to be able to sit in a restaurant and drink coffee and read the newspapers and maybe eat some croissants. 길었던 봉쇄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사회적 교류가 끊기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심리적 위기를 함께 넘기 위해 집콕족을 겨냥해 열린 K푸드 요리대회. 한식 재료부터 요리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열린 요리대회에 370여 명의 현지인이 참가했습니다.
So I thought that, I really like to cook Korean food. So that's when I decided to give it a try. 비대면 요리대회다 보니 심사는 시식이 아닌 한식에 대한 열정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준비한 재료, 그리고 조리 과정, 그리고 이후에 본인의 어떤 스토리들을 전체 통합하다 보면 충분히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0일 여만에 되찾은 자유. 자신과 이웃을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힘겨운 시간을 감당한 시민들의 노력 덕에 호주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월드 윤영철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팜분수가 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아랍에미리트가 새 관광 명소를 선보이며 관광객 유치에 안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여전히 하루 1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관광산업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원효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을 가르며 솟구치는 분수들, 최고 100m 넘게 솟아오른 물줄기 위로 하늘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인공섬인 팜 주메이라 해상에 설치된 팜 분수는 개장과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분수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매일 밤 30분마다 대형 음악 분수쇼를 감상할 수 있어 이곳은 두바이의 새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를 겪고 있는 두바이 고급 호텔들은 팜 분수 개장과 더불어 각종 혜택을 내세워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공들이는 모습입니다. We're very proud to be able to offer COVID testing here at Atlantis the Palm, and we even have COVID testing cost reimbursing to our guests. 시민들도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 내던 최고급 호텔을 할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보니 국내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여기 두바이 안에 있는 호텔이나 두바이 근교에 있는 호텔에서 좋은 스테이케이션 오퍼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다들 거기서 많이 즐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방역 조치에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달 열릴 예정이던 두바이 엑스포는 내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엑스포 측에 따르면 이제 한 2,500만 명 정도 관광객을 예상을 했더라고요. 기존 대비 한 16만 5천 개 정도의 호텔 룸을 확충을 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급감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는 엑스포가 1년이 연기가 되면서 환대업계도 많이 어려운 시점을 겪고 있겠구나.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아랍에미레이트. 하지만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코로나19 2차 확산에 두바이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YTN월드 원유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생활마저 쉽지 않은 요즘, 밴쿠버에서는 현지 한류팬은 물론 모국이 그리운 동포들까지 온라인을 통해 우리 문화 즐기기에 나섰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은경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마스크를 낀 여성들이 K-팝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세세한 몸집부터 무대 동선까지 고민하는 모습이 프로만큼이나 진지합니다.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이 주최한 온라인 K-팝 대회에 지원하기 위해 한류 팬들이 모였습니다. 밴쿠버 총영사관 개설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Obviously this year it's a little different, unfortunately, but we're really excited to enter even though it's online. We've guest performed at it before too, and there's not a lot of events right now, especially this year, so we thought it'd be really fun. 코로나19 여파에도 한국 문화를 즐기려는 밴쿠버 한류 팬들의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번 온라인 K-팝 대회에도 개인과 단체 41개 팀이 동영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 한국 영화 무료 상영회나 한국 문화체험 수기 공모 등 다른 행사에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접촉을 해주셨고 특히 K-팝 콘테스트는 가장 인기가 있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감염병 걱정으로 추석 명절에도 모국에 방문할 길 없이 집콕 생활을 하던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번 문화 행사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잘 못 가서 집에서나 이렇게 영화라던가 동영상을 보곤 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집에서 더 많은 한국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 온라인으로 만난 우리 문화 콘텐츠가 밴쿠버 동포와 한류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The Korean culture is just something that we enjoyed for a very long time, and it's just amazing learning new culture. K-pop 너무 사랑해요.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하얼빈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